안녕하십니까, 비버연구소입니다. 또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인사하게 됐는데요. 요새 한창 또 면접 시즌이라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면접도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보는 경우들도 많아서 아마 적응하기도 굉장히 힘들 텐데, 사실은 적응한다라는 시간을 가질 수가 없는 게 또 취업이긴 하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면접의 몇 가지의 가장 여러분이 부담스러워하는 질문들, 가장 질문을 많이 주고 있는 질문들 몇 가지만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면접은 부담스럽다라는 느낌보다는 어쩌면 계속해서 우리가 자소서처럼 이해하고 또 왜 이런 질문이 나왔는가에 대한 판단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면접은 참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자, 오늘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한번 해결을 해볼까요? 첫 번째로 이런 질문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적이 왜 이거밖에 안 돼요? 공부 안 하셨나 봐요? 학생의 본분이 공부인데 뭐 다른 거 했다고 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이런 식의 질문이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답을 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끝난다고요. 죄송합니다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자, 면접관이 이런 질문을 통해서 뭘 얻고 싶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면접관이 여러분의 고해성사를 듣고 싶을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는 사실 부모님한테 하는 게 조금 적절하겠죠. 그럼 뭘 알고 싶어서 이렇게 끔찍한 질문을 했는가? 왜 그랬을까요? 성적 이외에 이 자리에서 본인이 어필하고 싶은 본인의 강점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적절하지 않을까요? 네, 제가 성적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혹은 다른 지원자에 비해서 성적이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학생활 동안 두 가지의 역량만큼은 준비해 왔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든, 네, 평점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지원하는 A라는 직무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두 가지의 역량, 전공만큼은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해 왔습니다. 라고 하는 선택 전공으로 확실하게 본인의 관심 분야를 어필해 주든, 둘 중에 하나는 확실하게 접근이 돼야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주눅 들거나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랑할 만한 것들을 최대한 끄집어낸다 에서 출발해야 면접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잘난 척을 하는 게 면접이지 고해성사를 하는 곳이 면접이 아니다 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이런 질문들 주눅 들지 마세요. 두 번째, 다른 회사 몇 개나 쓰셨어요? 경쟁사 어디 쓰셨어요? 뭐라고 안 할 테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질문들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경쟁사 뭐 어디 썼습니다. 뭐 이랬더니 갑자기 거기 가지 왜 그럼 여기 왔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뭐 사실은 가고 싶죠. 근데 안 붙여주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우리가 과연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다른 회사 어디 쓰셨어요? 거기 지원하셨으면 그쪽에 더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혹은 붙으면 양쪽 다 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어떤 답이 좋을까요? 여기선 여러분이 그래도요 라는 변명으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분명히 두 회사 모두 다 좋은 회사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회사를 결정할 때, 제가 미래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다. 라고 던져놓고, 깔아놓고, 신념을 던져놓고, 그런 기준에서 나는 우리 회사를 꼭 선택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자, 신념으로 깔았어요. 하지만 신념이 아닌 다른 걸로 깔면 뭘 깔 수 있을까요? 신념이 아닌 내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분야, 기술적인 측면으로 건드릴 수도 있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A라는 기술에 혹은 A라는 발전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우리 회사는 이런 기술적인 제가 관심 있어 하는 A라는 기술에 대한 어떤 투자를 끊임없이 하고 있었고 성과까지 최근에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꼭 하고 싶은 것이라는 걸로 연결해 준다면 이것 또한 오케이라는 거죠. 자, 두 가지 질문에 대한 것 모두 다 우리 부담스럽지 않게 당연히 연결할 수 있었죠. 그죠? 누구보다 당당한 태도까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 볼까요? 마지막 질문은 어떤 인재로 성장하고 싶나요? 라는 질문. 이거 뭘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어떤 인재로 성장하고 싶으냐? 어떤 인재를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꿈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도 많죠. 그죠? 이럴 때 우리가 그냥 열정 있는, 뭐 배려하는, 혹은 신입사원으로서 배울 거고요. 뭐 5년 동안은 배우다가 5년 후부터는 뭐 후배들한테도 가르쳐 줄 거고요. 이런 뻔한 조직에서 그냥 동아리 경험을 이야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답이 더 좋을까요? 사람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본인이 이루고 싶은 명확한 직무적인 목표를 밝혀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어쩌면 이런 답도 괜찮을 수 있어요. 현재 우리 회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A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을 때 저는 회사가 어떤 식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꼭 해보고 싶은 일은 무엇이고 그 일을 통해서 A라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이제 좀 답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가 아니라 어떤 인재가 될 것이냐가 우리한테 포인트라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가 돼야지 그냥 팀원들에게 좋은 사람,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이라는 부분은 사실 이런 질문에서 좀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면접에서요, 본인은 팀원에게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는 철저하게 인성이나 팀워크, 조직 적응력으로 들어가야 되겠지만 대부분 인재라는 단어가 들어온다면 회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요 세 가지의 질문만 이야기했지만 어떠세요? 결국 면접관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본인이 우리 회사에 얼마나 적합한 사람이고 얼마나 오고 싶은 사람인가를 궁금해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부분을 압박을 통해서 그리고 스트레스를 통해서 결국 여러분에게 어렵게 만들고 싶어 한다라는 면접관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의 눈물을 보면서 얻을 수 있는 건 면접관에게 1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진짜 말 그대로 스트레스 면접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사람을 최대한 울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었을 때 이 스트레스를 어떤 식으로 버텨나가는가 라는 부분을 보는 면접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런 면접이 아닌 명확한 직무적인 역량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자, 면접은 항상 당당하면서 출발해야 합니다. 자신의 고해성사와 반성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요. 오늘도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들 최대한 많이 만들면서 면접 조금 더 당당하고 조금 더 어쩌면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건방지게 좀 더 명쾌하게 자기의 색깔들을 강조하고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화이팅입니다.